이번에 가져온 게임도 돈스타브 투게더입니다. 게임 이름도 굶지마인 만큼 이 세계에는 허기 수치가 있어서 꾸준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요. 음식이라면 뭐든 감사히 먹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식단을 하는 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위그프리드와 워트입니다. 위그프리드는 육식주의자로 고기가 들어간 음식들만 먹고, 워트는 채식주의자로 야채, 과일, 견과류들이 들어간 음식들만 먹습니다. 배고파 죽기 직전에도 식단에 눈이 먼 이 친구들의 입맛을 존중하여 극단적인 식단으로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위그프리드는 카니보어 중 가장 엄격한 단계인 클래식 카니보어로 구운 고기와 육포만 먹으며 생존해보려고 하고, 워트는 베지테리언 중 가장 엄격한 단계인 프루테리언으로 과일과 씨앗만 먹으며 생존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서도 이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돈스타브 투게더 프루테리언 편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워트는 꼬마 어인인데요. 매우 귀엽고 복슬복슬합니다. 앙증맞은 분홍색 두 손을 가진 이 꼬마 어인은 프루테리온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꼬마 숙녀 입장입니다. 눈앞에 있는 장가지를 시작으로 풀과 베리들을 파밍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모아두겠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당근이지만 나중에 씨앗으로 바꿀 수 있으니 잘 모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편지 같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배를 만들어서 병을 주워보려고 했지만 손이 닿질 않네요. 나중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다시 자원들을 열심히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호를로가 나왔습니다. 저 친구를 몰아내는 게 초반 공략의 핵심인데요. 호를로가 돌아다니면서 베리를 따먹기 때문에 이 친구와 베리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잡으려고 다가가면 자꾸 도망가서 근처에 있는 베리들을 호를로보다 빨리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가지를 열심히 뜯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금광석을 발견한 김에 금덩이를 깨고 길을 마저 가는데 늪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워트는 늪지대에서 이동 속도가 30%나 증가하기 때문에 늪지대에 정착하려고 했는데요. 1일차에 발견하다니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그런데 늪이 넓지는 않아서 일단 탐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할로윈 이벤트 중이라서 버치넛 지형에 호박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먹지는 못해도 모아두겠습니다. 돌길이랑 이어져 있는 위의 버치넛 지형은 돼지왕이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뚫어주겠습니다. 베리를 따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돼지와 거미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미줄만 몰래 주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그로가 끌려버렸습니다. 돼지와 어인은 앙숙관계라서 돼지들이 워트만 보면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잘 따돌리고 이틀 만에 첫 끼를 베리로 해결해 봅니다. 저녁에는 연못 근처에서 베리도 따고 체스터도 발견했습니다. 아이템을 정리한 후에 또 부지런히 걸어다녀 봅니다. 오늘은 돌지형을 발견했고 열심히 금을 모아주겠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배가 고프네요. 오늘도 베리밥을 챙겨 먹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워모를 타고 모자이크 지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돌을 캐기보다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가겠습니다. 이 돌들은 그냥 두면 두더지들이 가져가더라고요. 부지런히 걸어서 다 주워줍니다. 세 번째 끼니도 베리도 해결해주고요. 하루 종일 땅에 떨어진 돌만 주웠는데 한 덩이를 거의 다 채웠네요. 이 정도면 돌은 한동안 충분합니다. 오늘은 첫날에 발견했던 편지가 든 병을 다시 주우러 왔습니다. 처음에 깔았던 배는 풀이 되었군요. 배를 다시 깔아주고 노를 저어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낮으니 입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워트는 어인이라서 다른 생존자들과는 달리 몸이 젖어 있으면 정신력이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돼지왕 쪽 맵을 뚫어주겠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무섭네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호박을 주운 뒤에 워무를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아침밥으로 베리를 먹는데 음식들이 다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입수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젖은 음식들은 빨리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신력 관리는 꽃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열심히 따고 있었는데 바로 근처에 늪지형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엄청 큰 늪인가 봅니다.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어인들이 출근하면 아껴놨던 호박을 주고 친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줘도 근처에 있는 어인들까지 친구가 돼서 좋더라고요. 이후 어인이 보이는 족족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인싸가 되었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면 나이트 정도야 돌아가면서 딱밤 한 대씩만 때려도 끝납니다. 비숍도 순식간이죠. 친구들이 또 누구랑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겼나 봅니다. 오늘 밤에는 색다르게 베리를 구워 먹어볼까 합니다. 오래된 베리를 구우면 신선한 구운 베리가 되기 때문에 구워 먹는 게 이득입니다. 어인 친구들한테 벌목을 도와달라고 하고 저는 과학기계를 만들어서 가방과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벌목 시작입니다. 트리가드가 나왔지만 배면 그만입니다. 어인들은 돼지와 다르게 해가 져도 계속 일을 도와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으로는 구운 베리를 챙겨 먹고 벌목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녁으로도 베리밥을 먹고 고생한 어인 친구들은 호박을 챙겨주겠습니다. 해가 떴으니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죠? 나무를 4덩이 정도 모았을 쯤에 트리가드가 나왔고 트리가드와 싸우다가 어인 친구들이 몇 마리 죽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의 의지는 후세가 이어받게 하겠습니다. 벌써 10일차네요. 이제 슬 털을 잡아야겠죠? 큰 늪으로 갈지 작은 늪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워물들과 할머니 섬이 더 가까운 작은 늪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촉수와 돼지를 정리해주고 근처에 있는 나무도 정리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동대비를 위해 버팔로를 잡아보겠습니다. 뿔이 안 나왔네요. 다음 친구를 데려오겠습니다. 또 안 나왔네요. 아쉽지만 버팔로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 이 친구는 집에 데려가야겠습니다. 이후 집터를 정리하러 왔는데요. 밤이 되어 모기들과 정신없는 혈투를 벌이다가 그만 팔로를 한 대 때려버렸고 그렇게 팔로는 뿔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짧지만 좋은 인연이었네요. 하나 남은 촉수는 어인 친구들에게 맡기고 저는 씨앗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보겠습니다. 늪지대 위쪽에 어인들 집을 만들어주고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글로머를 데리러 왔는데요. 돼지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네요. 우리 글로머가 위험합니다. 서둘러서 데려가는데 눈앞에 베리에 눈이 멀어서 그만 새 친구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로머의 복수를 한 뒤에 손에 베리를 꼭 쥐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늪지대 아래쪽에 과학기계를 만들고 연금술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농사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털을 잡자마자 농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을 지나 겨울에는 베리도 안 자라고 새가 씨앗도 안 주기 때문에 프루테리언이 자연에서 먹을 걸 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농사를 지어서 씨앗들을 수급해 놔야 하더라고요. 작물을 씨앗으로 바꾸기 위해 새장도 만들어 놓고 어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밭도 갈아놓고 씨앗도 심어 놓겠습니다. 밭일을 하다 보니 배가 고프네요. 씨앗은 이제 작물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밤에는 베리를 찾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들이 사는 곳에 먹을 게 풍족한 법이죠. 떨어져 있는 호박들을 주워주고 베리들은 서리에서 바로 한 입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베리 서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출한 사이에 새도 잡혔네요. 바로 새장에 넣어주고 상해가는 호박들은 씨앗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녁에는 새싹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잡초도 골라주겠습니다. 아침에는 모기들이 두고 간 간이 포션들도 주었고 상해가는 당근들은 구워서 어인 친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러고는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새싹들한테 말도 걸며 농산일을 하는데 농사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네요. 모기 주머니로 체력을 회복하다 보면 저녁이 찾아오고
해가 지면 돼지들이 집에 들어가니 돼지 마을에 가서 베리를 뿌리채 가져오겠습니다. 간만에 베리로 포식했네요. 꿀맛입니다. 나온 김에 풀 뿌리도 좀 캐가고 장가지 뿌리도 캐가겠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오자마자 식물들이랑 굿나잇 인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이 오고 굿모닝 인사로 바꿔주겠습니다. 버팔로들이 남기고 간 거름들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심은 작물들이 어느새 다 자랐네요. 기분이 좋으니 밭을 늘려주고 식재료가 많아질 테니 냉장고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풀이랑 장가지 뿌리들도 심었습니다. 밤에는 다이빙대를 만들어서 입수를 시도해봤는데요. 이게 맞나요? 민망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베리를 먹어주겠습니다. 아침에는 첫 작물들을 수확하고 같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준 뽀르기들에게 갓 딴 신선한 작물들을 맛보여 주겠습니다. 이후에는 베리 뿌리들을 심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베리만 자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밤에는 또 씨앗을 심어주고 새로 자라날 새싹들에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까마귀를 깨우며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집 옆에 떨어져 있는 나무들을 정리했는데 나무가 또 한가득 모였네요. 무은 나무들로는 물뿌리개를 잔뜩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상에 있는 연못이 얼어서 물 수급이 어려운데요. 겨울을 대비해서 가을에 물뿌리개를 잔뜩 채워두려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 씨앗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 당근이라도 많이 심어두겠습니다. 그 옆에는 호박밭으로 만들어두고 작물들을 돌보다 보니 해가 다 졌네요. 뽀르기들 저녁밥 먼저 챙겨주고 워트는 구운 베리로 배를 채우겠습니다. 처음에 데려온 어인들도 이제 3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낚시를 해서 어인집을 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인사한 뒤에 바로 사냥터로 출격입니다. 밤마다 강 건너 거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거미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리가 더 떨어져서 밤에는 옥수수 씨앗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겠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펭귄들이네요. 저렇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펭귄은 처음 봤습니다. 간밤에 추가로 만들어 놓은 빈 물뿌리개를 채워놓고 정신력 관리를 위해 다이빙 때도 돌려두겠습니다. 겨울 다이빙은 상상만 해도 너무 춥네요. 오늘은 작물들을 돌봐주고 가을에 자란 베리들을 따서 먹어주겠습니다. 정신력이 너무 낮아서 다이빙을 2번이나 했는데 추워서 불 옆에 있다 보니 습기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아침 다이빙으로 잠을 깨워봅니다. 오늘은 가을 동안 자란 야생 베리들도 딸 겸 늪지대에 있는 워물도 타볼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워물 근처에 있는 거미와 촉수들을 정리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 따끈한 모닥불 옆에서 구운 베리를 먹으며 밤을 지새봅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뿌르기들이 다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어인 친구들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워물을 탔는데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왔네요. 일단 한 대 맞으면 죽는 피이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당근과 호박들이 다 자랐네요. 일단 뿌르기들 밥 먼저 챙겨주고 호박을 수확하는데 작물 하나에 씨앗 1-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일 작물 농사인데 이 정도면 이득입니다. 이어서 당근도 수확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씨앗이 제법 모여서 거대 작물 농사법을 따라 농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저녁으로 워트는 베리를 구워 먹고 어인 친구들은 호박을 구워 주었습니다. 체력이 없는 채로 다니다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풀을 캐서 텐트를 만들어 체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동안 뽀르기들이 자존감을 엄청 올려주네요. 보답으로 당근을 주겠습니다. 기분 좋게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들이 온다네요. 풀피였는데 한 대 맞아버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베리밥을 먹고 씨앗을 심고 있으니 아침이 되었네요. 오늘은 금이 다 떨어져서 뽀르비들과 금 파밍을 나설까 합니다.
어인 친구들은 돼지들이랑 다르게 돌도 캐줘서 세상 편합니다. 돌을 캐다 보니 밤이 찾아왔는데요. 밤에도 뿌르기들과 함께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단 불타는 나무 옆에서 키다리새 둥지가 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보온석이 데워지는데요. 따뜻한 보온석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몸에서 은은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바위 근처에 가면 뽀르기들이 알아서 채광을 하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도 금 파밍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돌인지 금인지 모르게 캐다 보면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제 풀을 캐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못 참죠. 코알라 판트를 잡아주고 고기는 필요 없으니 코만 들고 집으로 뛰겠습니다. 해가 밝았는데 감자만 다 자랐더라고요. 원래 새 작물이 동시에 자라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보 농사꾼이 뭔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안 하고 심던 대로 또 심고 있네요. 밤에는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으니 아껴놨던 베리를 먹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야밤에 일어나서는 냉털이 국룰이죠. 이제 슬 겨울거인이 올 것 같으니 오늘은 농산일과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나무 갑옷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베리가 다 떨어졌으니 오늘 메뉴는 당근 씨앗입니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겨울거인 숨소리가 들리네요. 당장 집에서 나와줍니다. 반딧불이를 잡으며 긴장을 풀고 있으면 땅이 울리고 겨울거인이 등장합니다. 어인 군단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지만 친구들이 얼어버리는 건 예상하지 못했네요. 동시에 3마리가 죽어버렸지만 그림자가 되어서도 끝까지 함께해주는 의리 있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몇 대 안 때렸는데 금방 잡았네요. 외눈사슴의 눈알과 물고기 2마리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싹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집 주변에 떨어진 나무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오늘 보름달이 뜬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번 생에 글로머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농산일을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게 비료죠? 드디어 농사 20일 만에 퇴비통을 만들어 봅니다. 퇴비통에 나무나 부패물 등을 넣으면 퇴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워트는 여기서 자고 싶은가 봅니다. 저희 집에는 나무가 많으니 나무 3새, 부패물 3개를 넣어주겠습니다. 늦은 점심으로 베리를 먹고 나서 여름을 위해 얼음을 캐놓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전구근을 파밍하러 동굴에 내려왔습니다. 파밍을 끝내고 올라오니 아침이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랜턴을 만들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세상에 왕호박이 자랐었더라고요. 그리고 왕감자가 자라났습니다. 다 거대 작물로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뿌듯하네요. 밤에는 하운드들이 찾아왔는데 남아있는 뽀르기들이 몇 마리 없네요. 우리 작고 소중한 체스터가 몸빵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운드들을 호다닥 잡아주겠습니다. 전투 후 먹는 호박 씨앗은 꿀맛이네요. 거대 작물들은 망치로 깨서 수확해주고 또 대박을 꿈꾸며 바로 씨앗을 심어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농산일을 하고 밤에는 뽀르기들 밥을 챙겨주려는데 이 친구는 호박을 싫어하나 봅니다. 정신력이 좀 떨어졌으니 당근 씨앗을 먹고 꿀잠을 자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왕감자가 또 자랐네요. 감자 풍년입니다. 그리고 작물들이 한 단계씩 자랄 때마다 한 마디씩 걸어주는 게 은근 노동이라 축음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축음기에 레코드를 얹어주면 이렇게 근처 작물들에게 말을 걸어주는데요. 이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음기를 다시 켜는 법을 몰라서 새싹들한테 다시 하나하나 말을 걸며 돌아다니는 초보 농사꾼입니다. 이제 곧 봄이네요. 봄은 농사의 계절이니 어인왕을 드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재료가 부족하니 일단 자리만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프루테리언이 가장 나기 힘든 계절인 겨울을 무사히 넘겼지만 앞으로 식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많이 필요할 테니 농사는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저녁으로는 호박씨앗을 잔뜩 먹고 레코드를 만드는 재료인 박쥐날개를 구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레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축음기에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레코드가 자동 재생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축음기 작동법을 깨달은 워트였습니다. 봄이 됐으니 피대침을 만들어두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라기 시작한 베리를 채집해주겠습니다. 이제 식량 걱정은 없겠네요. 밤에는 뿌르르기들 야식을 챙겨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봄거인을 찾으러 가볼까 합니다. 밤이 되어서야 첫 번째 연못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는 봄거인이 없나 봅니다. 근처에 있는 다음 연못으로 향했는데 봄거인을 발견했습니다. 봄거인을 발견하면 바로 싸울 생각이었지만 지난밤에 거미랑 싸우느라 체력이 반이나 깎여서 일단은 후퇴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작물들을 수확하고 한숨 자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자존감 지킴이들과 함께네요. 뽀르기들 아침밥 챙겨주고 밭도 돌보고 늦은 척기를 챙겨 먹은 뒤에 봄거인을 잡으러 출격입니다. 일단 병아리를 한 대 때려서 봄거인을 부른 뒤에 전투 시작입니다. 보스는 꼬르기들에게 맡기고 저는 병아리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봄거인도 커트입니다. 병아리들 어그로도 뽀르기들이 가져가서 맘 편히 깃털들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금파밍을 하러 나왔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출한 사이에 왕감자와 왕옥수수가 자라났네요. 기분이 좋으니 어인 친구들 도구를 신상으로 바꿔주고 효자템 축음기를 하나 더 들여놓겠습니다. 이러면 축음기를 일일이 옮기지 않고 농장을 다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는데 작물들이 제법 모였네요. 이 정도면 봄 동안 식량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인왕을 드리려면 다시마가 필요한데요. 달섬을 찾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할머니 섬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나무가 넉넉하니 항해 준비도 문제 없네요. 항해 준비를 하는 사이에 자란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옥수수 씨앗은 몇 알 집어먹겠습니다. 긴 항해에 배가 고플지도 모르니 베리를 채집해 가겠습니다. 호롤로가 기습 등장을 했지만 어인 친구들이 잔뜩 혼내주는군요. 하지만 두 번째 호롤로는 베리를 3개나 따먹었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후에 뽀르기들 간식도 챙겨서 항해 출발입니다. 이번 생에도 돛대는 2개 달고 각종 부품을 달아준 뒤 출발입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뵈러 갈 생각에 설레네요. 밤이 되어서야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느낌이네요. 일단 다시마 줄기부터 주워주고 소라고둥은 망치로 부숴서 씨앗 주머니 재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를 먹으면서 할머니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네요.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외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할머니께서는 절 못 알아보시는 듯 합니다. 온 김에 다시마도 걸어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에서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또 찾아올게요, 할머니. 그렇게 눈물 젖은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아련하고 슬프고 그랬는데 왕감자를 보니 슬픔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할머니 섬에서 캐온 다시마들을 심어주는데 갑자기 초파리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은 뽀르기들에게 맡기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초파리 대왕은 가볍게 커트입니다. 초파리 대왕을 죽이고 나면 친절한 초파리가 찾아오는데요. 이 초파리가 작물들한테 말을 걸어주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죽음기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다시마들을 합쳐놓고 대왕 작물들을 수확하고 베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씨앗과 베리만 먹는 워트는 필요 없지만 뿌르기들을 위해 요리솥을 만들었습니다. 감자에 장가지를 꽂아주면 짜잔! 맛있는 회오리 감자 완성입니다. 뿌르기한테 한 입 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좋아하네요.
이어서 씨앗 주머니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가방은 씨앗만 들어가는 가방인데 용량도 크고 무엇보다 씨앗이 냉장고 자리 차지를 안 하게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농사꾼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매번 호박, 감자, 옥수수 씨앗만 먹다 보니 물려서 다른 씨앗들도 심어봤습니다. 오늘은 돼지 동네에서 풀을 서리한 뒤에 어인왕을 만들 때 필요한 비팔로 털을 얻으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발전기라 매우 예민하네요. 그런데 알아서 어그로가 끌리니 오히려 좋습니다. 이렇게 떼거지로 달려오는 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일단 앞에 있는 2마리를 해치운 뒤에 나머지들은 뿌르기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침이 밝았는데 비팔로의 흔적들만 남아있네요. 새끼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후 늪지대에 들러서 다시 친구들을 잔뜩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인 전사들을 만들어야 하니 촉수 반점을 파밍해 가려고 합니다. 촉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어인 친구들을 데려다 놓으면 워트가 몸빵할 필요도 없이 촉수 파밍이 가능합니다. 오르기들은 발견하는 족족 친구로 만들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늘었네요. 여왕거미도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촉수들을 사냥하다 보니 반점이 꽤 많이 모였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뽀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뭇가지랑 돌을 넣어놓기 무섭게 다 가져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한테 회오리 감자 맛 좀 보여주고 해가 지고 나서는 작물들을 수확해 주겠습니다.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옥수수 씨앗을 먹고 용과와 두리안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밭 하나는 원래 심던 대로 심어주고 일반 씨앗들도 심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인왕을 맞이할 테니 어인 전사들 집도 지어두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하운드가 찾아왔는데요. 뽀르기들 얼어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인 친구들한테 정이 잔뜩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뽀르기들이 귀여우니까 요리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네요. 용파리를 잡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돌벽도 만들고 대리석 갑옷도 만들어서 밤길 바쁘게 용파리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수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돌벽 없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용파리에게 싸움을 걸어보겠습니다. 손에 든 무기는 도끼뿐이지만 제 뒤에는 100만 대군이 있죠. 용아미들이 좀 뜨겁긴 하지만 벌써 용파리 체력도 반이 낚아갔습니다. 여기저기 불바다에 혼돈 그 자체네요. 끝까지 쫓아오는 용아미랑 싸우고 있었는데 용파리가 죽었습니다. 손 안 대고 코풀기 성공입니다. 용파리에 이어서 사막거인도 잡으러 갈 겸 오아시스로 왔습니다. 사막곡을 청사진을 얻기 위해서 모래폭풍 속에서 낚시를 했고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청사진을 낚았습니다. 이제 머리에는 사막용 고글을 쓰고 손에는 랜턴을 들고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여름거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었는데 맵을 펼쳐보니 여름거인이 여기에 있었네요. 그런데 흡열 화덕을 프리빌딩 해오는 걸 까먹어서 집에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온 김에 어인왕 키트를 만들어서 어인 전사들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키트를 만들고 예비 어인왕이 자리를 잡으면 호박을 먹여서 살을 찌웁니다. 그러면 뽀르기가 어인왕이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전사 어인들도 출근합니다. 와, 순식간에 어인 친구들이 더 늘었네요. 야식 나눔으로 친밀도를 다진 뒤에 날이 밝자마자 출발입니다. 뽀르기들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조금은 불쌍해 보이는 사막거인 앞에서 보온석을 시킨 뒤에 전투 시작입니다. 와, 벌써 끝났네요. 돌아가는 길에 대리석도 캐고 나무도 모으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뽀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워트가 밀려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작물들도 정리해주고 새참으로 옥수수 씨앗을 먹었습니다. 뽀르기들을 위해 용과 파이를 만들면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앉아서 밥만 먹는 어인왕 아침밥은 생옥수수입니다. 여름맞이 기념으로 수박도 심어주고 수박 화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에는 잔가지를 캐고 있었는데 얼음 분사기에 잔뜩 얼어버린 뽀르기들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은 뽀르기들과 함께 여왕벌을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전투 전에 길거리 캐스팅 한번 하고 여왕벌 사냥 시작입니다. 여왕벌도 순식간에 해치웠네요. 이 정도면 워트가 어인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에는 꽃을 따며 정신력을 올려주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파리 대왕이 또 나왔지만 뽀르기들이 파리 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이후에 집안일을 하다가 늦은 저녁에 작물들을 수확하기 시작했는데요. 뽀르기들의 넘치는 의욕 때문에 수박을 뽑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여름 특식으로 수박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건 느낌 탓일까요? 저는 감자 씨앗이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농산일을 하고 베리를 따고 뽀르기들을 위해 요리를 하다 보면 여름 끝자락입니다. 프루테리언으로 1년 살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식량도 넉넉하겠다. 남은 시간 동안 무얼 해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때 둘째 날에 돼지들에게 쫓겼던 서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꼬꼬마 시절에 돼지 영토에서 맨발로 불쌍하게 쫓겨났었는데요. 약자를 괴롭힌 죄값은 치러야겠죠? 그래서 이 월드에 있는 모든 돼지집들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 정도 부수니 갑자기 열이 오르네요. 오늘 밤은 열대야인가 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에 베리를 먹으며 열을 식혀주겠습니다. 아침에는 돼지들이 활동할 시간이라 집에서 뽀르기들 밥을 챙겨주고 해가 지면 다시 돼지집 철거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지왕이 있는 지형의 모든 돼지집들을 다 부순 뒤에 맘 편히 자고 있는 돼지왕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녀석 가위 눌렸을 겁니다. 이후 바로 건너편 지형에 있는 돼지집도 다 부쉈습니다. 가을이 되었네요. 오늘은 숲 지형에 있는 돼지집들을 부쉈고 부수는 김에 거미집도 부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도착했는데요. 작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네요. 마침 오늘 보름달이 뜨는 날이니 맘 편히 수확해 주겠습니다. 거대 작물들이라 그런지 수확하는데도 한 세월이네요. 아침밥으로 베리를 먹고 숲에 있는 돼지집도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숲이 꽤 넓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네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은 작물들도 수확하고 뽀르기들 간식도 만들면서 집안일을 해놓겠습니다. 아침밥으로는 당근, 옥수수, 감자, 그리고 가지 씨앗을 먹으며 씨앗 플렉스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쳐서 돼지집이 어디 남았나 확인했는데요. 거의 다 정리한 것 같네요. 아직 뚫지 못한 곳을 다니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노숙하는 돼지를 혼내주고 돼지집들을 부숴주겠습니다. 여기도 군데군데에 돼지집이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 숲 지역 돼지집은 다 정리한 것 같으니 원호를 타고 늪지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로 돌이나 사막 지형에는 돼지집이 안 생기긴 하지만 일은 확실히 처리해야 하니 한 바퀴 돌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바나 지형으로 가는데 하나 발견했네요. 또 놓친 게 없나 맵을 보며 확인해 준 뒤 어인 친구들 길거리 캐스팅을 해갑니다. 사바나 지형을 확인하고 새싹이들 볼 겸 집에 한번 들렀습니다. 들른 김에 물 한번 주고 뽀르기들 맘마도 만든 뒤에 다시 철거반 출동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을 거인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베리를 따먹고 있네요.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몇 대 안 때린 것 같은데 금방 죽었습니다. 어인 군단은 위대하네요. 사막 지형을 뚫어주며 남은 돼지집이 있나 확인해주고 용파리를 발견한 김에 한 번 더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폭발을 하더라고요. 어인들이 다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려진 지형을 뚫어주고 맵에 더 이상 남은 돼지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돼지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녀석 아직도 태평하게 누워있군요. 돼지 시대의 끝이 도래한 것을 알린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프루테리언으로 1년 동안 살아남기가 끝났네요. 그리고 돼지들한테 복수도 성공했습니다. 초반에 베리만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만 농사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못할 식단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클래식 카니보어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위그 프리드의 여정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계속!